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장 컴퓨터의 이해와 정보의 표현, 컴퓨터의 이해와 정보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목차는 한 3가지 정도로 구성될 건데요. 컴퓨터에 대한 개요, 간단한 요약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컴퓨터의 발전과 변화, 역사적인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번 훑어보는 거고, 컴퓨터가 뭔지. 자, 세 번째 요노마가 좀 중요한데 전공자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 같은 비전공자들도 해야겠죠. 정보에 표현하는 법, 요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1번과 2번은 가볍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고, 3번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통해서 익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은 1, 2장 정도 하고 여기서 챕 1, 2 정도를 하고 한번 끊고 3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커먼 센스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자, 컴퓨터 개요. 컴퓨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내용들인데 그래 또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컴퓨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좀 정의를 살펴보면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자료, 즉 정보로 만든 장치. 자, 결국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걸 데이터고 가공을 해서 어떻게 정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색깔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한 후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맞죠? 입력, 처리, 출력 요 방식으로 됐죠? 목적은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 정보란 거는 의미 있는 거, 데이터는 뿌려진 거. 자, 컴퓨터의 동작 원리 너무나도 잘한다, 그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성된다. 지금 컴퓨터니까. 자, 소프트웨어 위에 아이콘만 봐도 뭔지 딱 감이 좀 온다, 그죠? 파워포인트, 한글, 카카오톡, 크롬, 포토샵, 요거는 일러스트. 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CPU, 두뇌에 해당하는 CPU, 주기억 장치, 램,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출력 모니터, 입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동작 원리는 자, 중앙 처리 장치 요노마가 제일 비싸죠. 이렇게 CPU, i7, i5 이렇게 말하는 거. 저기 AMD 있고 또 종류를 치면은 저기 맥 같은 거는 또 CPU가 다르죠. 자,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 메모리, RAM, 램이라고도 하고 자, 보조기억 장치. 자, 하는 거 그림을 그냥 한번 살펴보면 주방장이 CPU에 얘가 일을 다 합니다. 맞죠? 자, 작업대 주기억 장치, 판때기. 그다음에 보조 요리사 같은 경우는 GPU, CPU 말고 GPU, G는 그래픽 카드 있죠? 우리 지포스, ATI,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좀 좋은 것들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창고 보조 기억 장치 됐죠? 넘어갑시다. 쉬운 건 빨빨 넘어갈게. 그래서 요리에 비유한다면 재료를 넣어서 조리를 해서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 사이에 레시피 같은 게 있을 거고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한 방식들. 자, 데이터 보면 0101 이렇게 이진수 같은 걸로 쭉 넣잖아. 그렇죠? 처리를 하면 의미 있는 정보로 동영상이고 그림이고 다 원래는 이진수를 받아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그 처리하는 데는 CPU가 처리를 하겠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다. 자, 글자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좀 쉽고 커먼한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 중앙 처리 장치, 두뇌에 해당한다고 표현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 생긴 모양새 한번 봐두고 그 컴퓨터 조립하다 보면 요 칩셋을 요렇게 딱 꼽는 게 있습니다. 비싼 겁니다, 맞죠? 몇십만 하는 거죠. 자,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요만큼 크게 생겼는데 요즘 노트북 같은 데는 경량화돼서 아주 작게 해서도 만들고 하죠. 요렇게. 그래서 둘 다 여기 선풍기 같은 팬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열이 겁나 많이 나는구나. CPU도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CPU도 항상 그 위에는 쿨러로 팬들이 이렇게 쿨러라 불리는 팬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CPU. 여기 아까 주방장, 보조 주방장 이런 거죠. 보조 요리사.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스마트폰용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휴대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고, 퀄컴은 회사 이름이고 스냅드래곤이라는 CPU 종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삼성 엑시노스, 삼성도 엑시노스란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보면 막 사양 살 때 이런 거 막 보잖아. 자, 그래서 요즘은 CPU만 컴퓨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모바일 휴대폰도 컴퓨터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가 있다. 그걸 AP라고 부른다. CPU라고 부르지 않고. 자, 그럼 AP에 대해서 보면 AP라는 거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프로세서라는 거는 뭔가 칩셋 뭐 이런 거 처리 장치 겁나 일을 하는 애들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인데, 프로세서에다가 응용 프로그램까지 심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세서는 원래 계산만 겁나 해야 되는데 겁나 많이 빠르게, 근데 여기에 특수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그 특수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적인 요소가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 어플리케이션이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그 다음에 우리 5G, LTE 이런 통신 모듈 같은 것들을 뭐 블루투스 이런 거를 갖다가 칩에다가 아예 새겨 놓는 거지.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CPU라고 부르지 않고 AP라고 부른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SoC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시스템 온 칩인데, 해석을 해보면 시스템 온 칩, 칩 위에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조직적인 이런 뜻이고, 우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하면 뭔가 잘 갖춰진 꾸려진 프로그램, 좀 빡센 애들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시스템은. 그래서 시스템 중에 겁나 빡센 애가 뭐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OS, 운영체제. 얘는 좀 겁나 빡세 보이잖아. 프로그램 중에서도 한글 워드 이런 것도 좀 빡세 보이지만 그 윈도우 10 뭐 이런 거 있죠. 겁나 빡세 보이죠. 안드로이드 OS, iOS, OS 붙는 거는 겁나 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뭔가 컴퓨터 시작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위에다가 프로그램 까는 거. 자, 그래서 시스템 온 칩 AP. 요즘 현재 메모리 분야의 전 세계 1위 기업은 삼성이다. 메모리가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뭐 좀 국뽕이긴 하지만 틀린 말에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메모리보다 또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식적인 걸 좀 가르쳐 드릴까요? 메모리는 뭐라고 하냐면 램이라고 부르죠. 램. 4기가짜리, 8기가짜리, 16기가짜리 메모리. 근데 요즘 뭐가 나오냐면 메모리는 삼성이 독보적인데, 요거 말고 메모리가 아닌 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메모리. 자, 비메모리는 뭐냐면 비메모리. 메모리가 아니란 거죠. 근데 뭐냐? CPU를 말한 거야. CPU. 또 뭐? GPU. 또 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AP. 모바일 프로세서들을 AP라고 하죠. 모바일에 들어가는 것들. 자, 이 세 가지는 반도체긴 한데 반도체 안에서도 비메모리다. 반도체에서 메모리 램. 이거는 삼성이 제일 잘 만든죠. 근데 요 부분이 겁나 빡세 보이자 두 눈에. 요거. 그쵸? 자, 그리고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펩, 쓸라니까 그런다. 펩. 자, 타블릿을 써야겠다. 잠깐만. 그냥 쓰겠습니다. 펩리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뭐가 있냐면 파운드리. 이런 교양을 좀 알아야 되겠죠. 트렌드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 국운이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한테 다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의 25%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대단한 기업이죠, 삼성. 자, 펩리스. 이거는 뭐냐면 설계도 그리는 거 있죠. 설계도. 소품종 다 생산을 해야 돼. 설계. 그러니까 설계도가 다양하게 만드는 거고, 요거는 파운드리는 뭐냐면 제조. 뭐에서 지금 비메모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메모리. 오는 좀 지금 알아놓으면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삼성이 파운드리 제조는 겁나 잘한단 말이야. 뭐냐면 삼성은 파운드리 중에서도 뭐 메모리 이런 거 제조를 잘하잖아. 근데 메모리는 파운드리라고는 부르진 않아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CPU나 GPU나 AP를 갖다가
제조를 하는 거. 삼성이 정말 잘 만듭니다. 이 제조. 근데 좀 제조라니까 약간 노가다 같은데 노가다 아닙니다. 저 제조가 어때 물건 만드는 거는 상품화 시킨 건 제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설계라는 건 설계도를 칩셋 설계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요런 걸 하는 게 팹리스라고 하는데 삼성은 요거를 못 한다는 거지. 자, 팹리스 기업들을 말해주면 인텔 들어봤죠? 인텔 우리 i7 회사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MD 있는 거 있죠? AMD 회사. 그리고 그래픽 카드 GPU 만드는 거에서 지포스 들어봤죠? 지포스. 지포스가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픽 카드. 지포스가 아니지. 지포스는 그래픽 카드 이름이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회사 이름. 자, 지포스가 엄청 잘 나갑니다. 이게 뭐 주식은 잘 모르지만 뭐 시가총액이 엔비디아가 인텔의 2배를 합니다. 그 보조 주방장보다 더 몸값이 비싸요. 2배나 더. 겁나 잘 나간다는 거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있냐면 아까 AP 있었잖아. AP 뭐냐면 퀄컴이라는 회사, 통신회사. 휴대폰에 들어가는 CPU 만드는 거. 아까 스냅드래곤 이런 거 있어요. 퀄컴 회사 겁나 커요. 근데 삼성은 여기 없습니다. 좀 팹리스가. 삼성은 파운드리는 TSMC라고 대만에 있는 회사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 제조를 맡기면 아이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저 TSMC 공장에다가 맡기면 겁나 이렇게 찍어내겠죠. 삼성한테는 잘 안 주려고 해, 얘네들이. 왜냐면 우리가 갤럭시가 있으니까 경쟁자 같아가지고 뭐 설계도 뺏길까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아마 트렌드에 잘 맞는 거. 비메모리. 넘어갑시다. 자, 하드웨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다 아시고 그렇죠? 입력 장치.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키보드 마우스 2마리 정도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맨날 쓰는 거고, 그렇죠? 뭐 터치패드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쓰고, 스캐너 뭐 이것도 입력이죠. 뭐 게임하는 사람 조이스틱, 그리고 그 외에 웹 카메라나 마이크, 이건 소리 입력, 그다음 영상 입력 장치다. 입력 받아서 처리할 거다. 됐죠? 넘어갑시다. 너무 쉬워요. 그다음 입력 장치. 요즘 휴대폰을 많이 쓰니까 빛 센서, 라이트 센서 이런 거, 이미지 센서, 이미지 인식하는 거, 지문 인식 센서. 요즘 얼굴 인식 막 하면서 센서 같은 거 다 달려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상 처리를 하는 것도 있고 센서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GPS, 위경도 좌표 뭐저 120.4328에다가 뭐 27점 몇 하는 거, 위경도 경위도로 하는 거, 자이로 센서 하면은 방위, XYZ 방위 축을 나타낸 건데,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래서 자이로스코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림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죠. 요게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쓸 때 방향을 XYZ 3방향으로 해서 지가 수치화 시켜서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출력 장치. 뭐 출력 장치 기본적으로 모니터, 그렇죠? 뭐 프린터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고 헤드폰도 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출력 장치. 3D 프린터. 요거 뭐 센세이션한데 3D 프린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그 노즐에서 막 이렇게 적층식으로 막 쌓아가면서 막 이렇게 막 모양새를 막 만들어내는 거. 이건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3D 프린터. 넘어가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반대는 보조 기억 장치.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렇게 생긴 그림 있죠? 그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삼성이 겁나 잘 만듭니다. 세계 1등입니다. 맞죠? 제일 잘 만드는.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날라간다, 휘발유. 안 날라간다. 휘발성 메모리. 컴퓨터 껐다 켜면 날아가는 거. 메모리 이거는 게임 같은 걸 실행 겁나 하잖아. 그쵸? 컴퓨터 꺼져요. 그럼 다 날아가잖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실행되는데 전원이 나가면 꺼져요. 여기 데이터도 없어져 이렇게. 그죠? 그래서 휘발성. 비휘발성 그러면 뭐냐? 하드디스크냐? 하드디스크는 메모리 아니죠. 하드디스크는 보존 기억 장치란 말이야. 비휘발성 메모리는 뭐냐면 SSD. 하드디스크 중에서 SSD.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란 말이에요. 메모리.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가 아니고 SSD 메모리라고.
플래시 메모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았죠? 플래시 메모리. USB 같은 거. 이걸 플래시 메모리와 USB SSD를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SD도 잘 만드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자, 주기억 장치 롬이라고 하는 거, 이 컴퓨터 사면은 바이오스에다가 막 쓰는 건데, 롬이 뭐냐?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가능하면 쓰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새겨 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 내가 바꿔 쓸 수는 없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거. 됐습니다. 나머지 이런 거 ERM 이런 거 생략하십시오. 자, 보조 기억 장치. 자, 보조 기억 장치. 그림 보고 넘어갑시다. 디스켓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없을 텐데,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 이런 거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이것도 겁나 많이 썼고, 여러분 요거까지는 CD 정도는 구경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몰라 됩니다. 이런 거 몰라 되고, 그렇죠? 뭐 하드디스크는 아직도 쓰고 있죠. HD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요거 SSD 요거 겁나 많이 쓰고, USB는 뭐 요즘 워낙 싸가지고 다이소 가면 그 2,000원인가 3,000원 뭐 이렇게도 파는 것 같던데 싸죠, 그쵸? 가격이 다이소 거네. 딱 보니까 샌디스크 거. 그쵸? 요렇게 된 거는 뭐 카메라나 뭐 이런 데 하는 그 메모리죠, 그쵸? 뭐 마이크로 메모리 같은 거 됐습니다. 저장 장치. 이게 보조 기억 장치다. 전원 끄고 켜도 안 지워지는 거. 자, 차이는 속도는 연마들이 좀 느린 편인데 메모리에 비해서 용량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인마가 용량 대비 가격이 싸다. 가격 중요하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 넘어갑시다. 너무 쉽다. 자, 쉬운 거는 팍팍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 요거는 이제 모르실 거야. 자, 두 개 종류로 나오는데 1. 응용 소프트웨어, 2.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겁나 빡세요. 응용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별거 아닌 건 아니고 시스템이 들어가면 빡세요. 이렇게. 뭐냐면 시스템은 아까 말했듯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스템. 글자를 너무 못 쓴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윈도우, 맥 OS, 안드로이드 OS, iOS, 그 외에 리눅스 이런 거 있겠죠. 뭐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리눅스. 그렇죠? 뭐 요 정도 딱 5개밖에 없겠네. 크게 나누면. 그렇죠? 크게 나누면 그 빡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만들 이유가 없고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가 있으면 어떤 원리냐면 이 위에는 반드시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 운영체제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린다.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생략하고 어플리케이션. 그것도 요즘 졸라 줄여서 앱이라고 표현한다. 그쵸? 근데 앱은 모바일에서만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쓰는데 정확하게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PC에서 써요. 그래서 윈도우 보면 졸라 헷갈리는 게 막 윈도우 보면 앱 설치하시겠습니까? 막 윈도우 10에서 하잖아. 근데 지금 이미 안드로이드나 iOS한테 이름을 뺏겨버렸거든. 줄임말을. 근데 윈도우는 PC의 최강자라서 좀 앱이라는 용어를 빼들어오고 싶은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까 앱이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구나, PC에서 써도 틀리진 않는 거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앱. 자, 한글을 앱이라고 한다고. MS 워드, 익스플로러도 앱이에요. 앱. 크롬도 앱이고, 영상 플레이어도 앱이고, 파워포인트도 앱이고. 익스플로러 인마는 윈도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운영체제 아닙니다. 이렇게.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이고 여기 추가로 깔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 2000년도에 그때쯤에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이렇게 사장님으로 계실 때, 회장님으로 계실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럽에다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 안에다가 익스플로러라는 거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지. 윈도우 안에다가 익스플로러를 낀 거 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니까 사람들은 뭐 윈도우 까니까 윈도우인지 뭐 가는 익스플로러인지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 그렇죠? 윈도우 안에 깔려 있으니까 전부 익스플로러 쓰게 되겠죠. 그때 익스플로러를 안 쓰고 예전에는 뭘 썼냐면 넷스케이프 이런 거 썼어요. 안 들어봤죠? 넷스케이프. 모질라 이런 거.
그래서 뒤에 그림 준비가 딱 돼 있나? 준비가 안 돼 있네. 하여튼 자, 옛날에 그 다른 걸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뭔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끼워 팔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반독점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난리 났고 유럽에서는 수십 조를 갖다가 20년 전에 벌금으로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운영체제인지 뭐 앱인지 이런 거 구분 잘 못하는데 운영체제 안에다가 익스플로러를 끼워 넣어가지고 파니까 사람들이 뭐 좋잖아. 그냥 익스플로러 쓰면 되니까 인터넷 할 때. 근데 그 전에 웹 브라우저라고 존재하는 것들이 모질라 이런 거 있죠? 아까 전에 말한 또 뭐 모질라 말고 또 뭐야 넷스케이프 이런 거 막 쓰고 있었는데 걔네들 회사들이 망한 거지 익스플로러 때문에. 뭐 기능이 좋아서 망했다고. 기능은 다 또이또이 비슷비슷하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지 하니까 그냥 뭐 귀찮으니까 익스플로러 깔린 거 써버리니까 다른 회사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독점 규제에 위배돼 가지고 유럽 EU에서 벌금을 수십조 원 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회사가 너무 커진다고 MS 혼자만 이렇게 IT를 다 제패해버리면 이게 막 독과점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빌 게이츠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은퇴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경영하고 돈 벌고 이런 것도 돈도 막 많은데 뭐 내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때 당시만 해도 재산이 뭐 한 40조 되는데 지금 한 100조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가서 봉사활동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 코로나를 대비하는 삶을 사셨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다, 그렇죠? 일단 넘어갑시다. 길어지네. 잡설이 많아가지고. 자, 운영체제. 저 기억할 거 여기 글자 나중에 읽어보시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컴퓨터를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키보드도 관리하고 모니터도 관리하고 안에 그래픽 카드도 관리하고 메모리, 메인보드에 있는 잡다한 것들, 랜 카드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얘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걔가 뭘 또 해주냐면 응용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한글, 워드, 우리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자원을 할당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글을 막 쓰고 있잖아, 마우스로. 그렇죠? 마우스 입력받은 거를 모니터에 보여주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운영체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림판, 그렇죠? 그림판. 그다음에 뭐 MS 워드 말고 안에 보면 워드패드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 탐색기 우리 뭐 탐색기 있잖아. 윈도우 E 누르면은 뜨는 탐색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틸리티다. 됐죠? 이렇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근데 웹 브라우저는 거기에 끼워 넣으면 큰일 납니다. 맞죠? 운영체제에 끼워 넣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죠? 하여튼 건 옛날 이야기고. 자,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인터넷에 있는 거 하나 퍼왔습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캐시 메모리. 노예가 짊어지고 있는 백팩. 좀 백팩이니까 좀 작겠죠? 근데 빨라요, 얘가. 근데 또 비싸. 작은데 비싸잖아. 메모리, 램이죠? 리어커 정도 된 거, 리어커. 좀 커요. 근데 움직이는 게 이동이 되니까 좀 빠르겠죠? 자, 하드디스크. 걔는 겁나 느린데 일단 용량이 커. 1테라, 2테라 뭐 이렇게. 그죠? 그다음 CPU의 i3, 뭐 i5, 노예가 3, 노예가 5, i7은 노예가 7, 뭐 이렇게 i9은 9명 되겠죠? 자, 그래픽 카드 GPU라고 부릅니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자, 이렇게 전바가 이건 좀 모자이크 처리합시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은 이쁘게 해야지 이렇게. 졸라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급식 때 쓰던 그런 말투를 좀 버리고 좀 교양 있고 좀 있죠? 아카데믹하게 지성인으로서 지성과 교양을 겸비해서 바른 말, 이쁜 말 써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인터넷 퍼다 보니까 제가 검열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픽 카드. 자, 요즘은 옥수수 말고 다른 거 시킬 노예. 옥수수를 딸 수 있긴 한데 이를 좀 못함. 잘 못함. 감자는 졸라 잘 캠.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지? 자, 근데 요즘은 그래픽 카드가 CPU보다 더 잘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됐네.
GPU가 CPU를 넘어섰습니다. GPU가 CPU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픽 카드가 겁나 더 잘해요, 일을. 코어가 뭐 이런 거는 8개씩, 16개씩 이래 박는데 CPU는 이만한 400개씩 코어 박아버려 이렇게. 역시 맞죠? GPU가 요즘은 가성비도 GPU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자, 파워,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겠죠. 메모리고 뭐 일을 하니까 됐습니다. SSD 하드디스크인데 저장 창고 졸라 좋은 거. 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NVMe SSD. 이건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NVMe 익스프레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 메인보드라는 거 보면 뭔가 이 카드 같은 걸 막 꼽는단 말이에요. 그래픽 카드도 꼽고 안에다가 막 그 하드디스크 선도 꼽고 하는 그 슬롯에 대한 인터페이스 규격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우리 선 같은 거 꼽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사타 3 방식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 꼽는 거, 그런 카드 꼽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익스프레스고 NVM 익스프레스. 하여튼 SSD에 대한 규격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PPT 올려드렸으니까. 자, 컴퓨터의 발전과 변화. 겁나 뭐 많아. 자, 역사인데 적당히 봅시다. 1940년대 애니악 그림만 봅시다. 겁나 큰 컴퓨터 맞죠? 큰 컴퓨터. 선을 연결해서 뭐 논리 회로를 구성했고, 논리 회로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죠. 배워야 됩니다. 맞죠? 됐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역사를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집체만한 게 있었다 이 정도만 합시다. 시험에 안 낼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공부 안 할 거잖아. 그냥 재밌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교양 상식으로 진공관, 요 안에 진공관 된 거, 요런 거 크게 해서 이렇게 제가 옛날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비스무리한 거 아직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아니고 요즘은 요런 거 안 만들죠. 안에 터지잖아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트랜지스터는 아직도 좀 보입니다. 납땜질한 거 어디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딱 돼서 납땜질이 이렇게 된 거 붙은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겁나 많잖아. 컴퓨터 뜯거나 휴대폰 뜯으면 요런 게 보입니다. 이거를 IC 칩이라고 합니다. 맞죠? 요 IC 칩은 요즘 신용카드 이런 데도 막 박아 놓잖아. 체크카드에는 요런 거 좀 안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신용카드 잘 안 써가지고. 트랜지스터 요렇게 생긴 모양, 삼다리 같이 생겨가지고. 자, IC Integrated Circuit. 서킷은 회로입니다. 회로. 자, 인티그레이트는 뭐냐면 인티그레이트 통합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집약 막 이렇게 한 개로 막 끌어모으다, 영어까지 끌어모은다 이렇게 좀 모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집약된 회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 하여튼 통합된 회로, 통합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만. 하면서 일괄 처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괄 처리에 대해서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예전에는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여기 구멍 막 뚫어가지고 막 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 거 천공카드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 빵빵빵빵 뚫는 거. OMR은 위에 색깔을 칠하는 건데 구멍 뚫는 거고, 옛날에 컴퓨터 모니터가 없어서 뭐 이런 거다. 요거 뭐 이거 어디 가야 돼 볼 수 있나? 뭐 컴퓨터 박물관 가서 그때 배우십시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괄 시스템 요거 정도 개념은 일괄이란 뜻이 한꺼번에 처리하다 이런 거죠. 영어로 하면 영어도 알아두세요. 일괄에 해당하는 영어는 배치 파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지. 아니, 일을 계속 나눠서 하면 귀찮으니까 설거지를 먹을 때마다 하고 먹을 때마다 하면 좀 귀찮으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릇을 갖다가 한 10개가 딱 쌓이면 그때 한 번에 쫙 하는 거지. 그게 일괄 처리인 거지. 그래서 일괄 처리한다는 건 소스가 이렇게 막 요렇게 6마리 그걸 딱 넣어주면 한꺼번에 쫙 처리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처리할 때 뭐 수정 같은 거 안 되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1번하고 2번하고 그릇 한 개씩 뜯고 한꺼번에 해요. 중간에 하다가 뭐 변경하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스케줄 같은 거를 잘 짜서 해야 된다. 됐습니다. 일괄. 자, 일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라면 자판기. 누르는 대로 나옵니다. 맞죠? 버튼 누른 다음에 내가 뭐 설탕 조금 더 이런 거 안 됩니다. 맞죠?
설탕이 안 들어가지 뭐 라면 스프 조금 더 국물을 좀 작게 그런 거 안 됩니다. 처음에 딱 세팅한 대로 눌러놓은 거 탁 누르면은 되는 거지. 내가 뭐 양을 조절한다. 이거는 일괄 처리가 아니지. 그거는 키오스크잖아. 키오스크 햄버거 가게 가면 키오스크 고르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르는 대로 정해진 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다고. 자, 대화형 시스템. 대화를 한다는 말이 conversation인데 영어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여기서는 interactive. interactive. 서로 상호작용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인터페이스. 서로 접촉하다. 인터페이싱하다. 맞죠?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터치로 스크롤을 딱 올린다. 이게 터치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인터페이싱이라고 하고 컴퓨터와 내가 모바일 폰과 내가 서로 대화를 한다. 지금 사람끼리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건 컨버세이션이겠죠. 이거는 내가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데 자, 두 군데잖아. 키보드로 내가 입력을 하고 출력한 거를 내가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다. 뭔 말이냐면 이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하는 게 컴퓨터인데 내가 입력한 대로 얘가 반응을 보여주는 거. 예전에는 이게 안 됐단 말이지. 그냥 넣은 대로 나왔는데 인마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다음 중 1에서 10의 숫자를 선택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1을 누르면 1에 해당하는 결과를 2 하면 2를 해주고. 우리 마치 휴대폰에 보면 ARS 시스템에 상담원 연결은 9번, 1번은 뭐 개인 고객, 2번은 법인 고객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1번, 2번 선택을 하는 것 때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 그 당연한 것들이 이 시대에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문한 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식당이란 말이야. 식당. 주문한 대로 뭔가 결과를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오른쪽에 내가 실제 뭐냐면 도스 창 있죠. 도스. 이게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만드신 건데 이게 윈도우 10 같은 운영 체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게 뭐 CMD 누르면 커맨드 창 뜨고 한 번씩 막 이런 거 켜지고 하는데 이게 운영 체제였다고. 이건 어떻게 돼요? 한번 켜볼까? CMD 창을 내가 딱 켜볼게. 이렇게. 자, 명령창을 하나 켰어요. 그럼 여기다가 dir 그렇죠? 뭐 cd 점점 그렇죠? dir 뭐 슬러시 w 뭐 이런 거 해야 뭔가 나오잖아. 그렇죠? 아니 뭔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친 다음에 엔터 키를 쳐야 나온다고. 내용은 알 건 없고. 그래서 내가 입력한 대로 뭔가 처리되는데 우리는 마우스를 이제 이 안에서는 엔터 키를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 그거를 대화형 시스템이라고 한다. 테이블이 하나만 있는 식당. 자, 그 다음에 좀 큰 식당으로 가보자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다중 사용자,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하면 다중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멀티 프로그래밍.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멀티 프로그래밍입니다. 멀티 프로그래밍. 우리 익스플로러도 하나 켜놓고 크롬도 하나 켜놓고 파워포인트 켜놓고 동영상 보신다고 LMS 들어가서 막 동영상 플레이어 틀어놓고 막 이렇게 보잖아. 그쵸? 이렇게 여러 개를 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중 프로그래밍이고 근데 그 전에 다중 사용자 우리는 근데 다중 사용은 안 하지. 여러분은 컴퓨터 혼자서 쓰시잖아. 그쵸? 아니 저 동생이랑 같이 쓰는데 동생이 쓸 때는 비켜줘야 되잖아. 그쵸? 그 말이 아니고 한 컴퓨터에 여러 명이 연결돼서 막 쓰는 거 리눅스 같은 컴퓨터는 컴퓨터 한 대 놔두고 저 여러 개의 장치가 연결돼서 단말이라고 하는데 터미널로 이렇게 접속을 해갖고 쓰게끔 막 했다고.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그래서 리눅스는 다중 사용자 시스템용으로 만들었고 윈도우 같은 경우도 다중 시스템 사용자를 지원은 하지만 우리는 전부 퍼스널용으로 써요. 개인용으로. 그러니까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 서버. 우리 서버 개념을 서버는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가 한 군데로 쫙 접속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다중 사용자.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시분할 시스템, 타임 쉐어링, 공유하다, 타임을 공유하는 시스템.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우리는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CPU가 시간을 눈값차 0.0001초씩 요즘 0.1초도 아니고 0.001초씩 나눠줘 가지고 마치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시간을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동시에 돌아가고 있긴 한데 그 동시라는 개념이 동시가 아니라 워낙 나눠 쓰는 게 세밀하게 돼 있으니까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마시고. 다중 사용자 시스템. 여러 명 쓰는 게 유닉스 운영체제. 유닉스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리눅스라는 거죠. 이렇게. 리눅스. 요즘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유닉스 같은 거는 저기 국민은행 뭐 이런 데서 막 쓰고 싶어서 지금 큰 대기업 회사들 서버로는 유닉스, 리눅스를 겁나 더 많이 씁니다. 윈도우 서버 이런 거 말고 유닉스 서버, 리눅스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다. 은행이 여러 명이 쓰는 거잖아요. 그 컴퓨터가 그런 거라고. 개인용 컴퓨터. 애플2. 스티브 잡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는 만든 게 아니고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친구인데 미국에서는 한 8살까지는 거의 친구 먹더라고요. 이렇게. 그 친구가 만든 거예요. 그 친구분은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살아 계시고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 할아버지랑 친구잖아. 나이 한 10살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물론 빌 게이츠 할아버지도 나이 되게 많으셔요. 이렇게. 워렌 버핏은 더 많다는 거고. 됐습니다. 애플2 컴퓨터 그림이나 보고 넘어갑시다. 플로피 디스크 뭐 45년 전에 이런 걸 썼네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에 맞먹는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자,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개인이 쓰는 거고. 퍼스널 반대말은 아까 다중 사용자, 리눅스, 유닉스 같은 거고. 나머지는 대강 읽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여기 나왔네. 하이텔. 요런 거 진짜 응답하라 1994 뭐 이런 거 보면 누구지? 삼천포 나오는 판이 뭐였더라? 쓰레기 정우는 선생님하고 친구입니다. 저 부산공고, 경남공고였지. 경남공고 저 서면에 있는 실제 그 바람이라는 영화 보면 그 실제랑 거의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놀던 여러분들은 PC방 가서 놀고 맞죠? 카페 가서 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상한 뭐 다방인데 나쁜 데는 아니고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그런 데서 친구끼리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거지. 뭐 당구장도 조금은 갔고. 요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된데 예전에는 좀 하여튼 그랬다고 그쵸? 각설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WW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 조직 이름이고 1960년대 만들어졌지만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건 90년대 이후. 그리고 피크가 된 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0년 정도쯤에 대박이 났다. 그때 다음 네이버 11번가 이런 애들이 이런 회사들이 지마켓 이런 회사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박이죠. 그때 넥스, 낸시 이런 게임 회사들도 나오고 2000년대 여러분들 태어난 동시에 태어나기 1, 2년 전에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옛날에는 통신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좀 고전이죠. 컴퓨터에서 이렇게 좀 후잡합니다.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속도 겁나 느렸지만. 자, 모자이크 웹브라우저. 여기 있었네. 요게 웹브라우저인데 좀 후잡하긴 했죠. 근데 이게 93년에 나온 겁니다. 정말 오래됐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이렇게 연식이. 자, 이런 걸로 인터넷을 벌써 하고 있었더라. 넘어갑시다. 자, 요 정도만 하고 한번 끊겠습니다. 컴퓨터에서의 정보의 표현. 앞에 거는 그냥 교양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3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좀 빡셀 겁니다. 빡세다기보다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 기초 상식 중에서도 전공자들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좀 있어서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요거는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집중력을 위해서 한번 끊고 영상을 다시 제작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나중에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